I know you're tired of feeling lost, tired of trying, tired of being tired. I know it's hard to imagine right now, but these days will soon be a distant memory. You see, life puts you in places of most resistance when you're on the brink of a breakthrough. Yours might be right around the corner, but you'll never know if you give up now. So keep fighting. Your future self will be grateful that you did. 결국엔 한국어인데 영어를 공부해 본 적도 2년 됐나? 3년 됐나? 처음 왔을 때는 아예 영어를 공부해 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약간 괴리감이 온 거지. 어느 정도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한 번 PPT를 다 읽고 나서 이해가 되면은 수업 때도 그렇고 세미나 시간에도 진짜 너무 재밌게 말을 다 할 수 있는데, 이게 한 번 뭐 핀트 하나를 내가 잘못 잡아서 이해가 안 되거나 하면은 아예 수업을 따라하기 힘들더라고, 중간에 내가. 처음 렉처를 들었을 땐 진짜 온 정신에 집중을 해야 겨우 알아듣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렉처룸이 크다 보니까 물론 마이크 쓰시긴 하지만 잘 안 들렸어요, 억양도. 그러니까 흐름을 따라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이 리캡입니다. 리캡은 렉처가 진행될 때 수업 현장을 녹화하여 학생들이 수업 이후에 렉처를 복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Increase of 3 degrees instead of 1.6. We get 4 our ionic radiances. I've generated an ENOC. 리캡 시스템은 코로나 이후 영국 대학 전반에서 업데이트되었고 매번 강의가 시작될 때 자동으로 녹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녹화된 강의는 대학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업로드되어집니다. 이게 진짜 좋은 게 자막이 뜹니다. 그래서 공부하기 훨씬 수월했어요. 저 진짜 이거 없었으면은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어쨌든 초반에는 렉처에 출석을 하고 도서관 가서 리캡을 듣는 식으로 커버했습니다. 여기서 또 알려드릴 게, 저처럼 영어가 좀 약하신 분들은 이제 사파리나 크롬을 보면은 화면을 번역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근데 이 리캡의 캡션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의 번역이 완벽하진 않아서 이제 다 믿지는 마시고요. 대신 이렇게 단어만 골라서 바로 알아듣는 식으로 저는 사용했습니다. 튜토리얼, 세미나, 워크숍 같은 경우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매주 화요일마다 진행한다고 하면은 금요일날 미리 문제를 줘서 월요일까지 풀어가지고 교수님한테 제출하면은 이제 채점하셔가지고 튜토리얼에서 질의응답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수업에서 뽕을 뽑으려면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를 다 풀어가야 되겠죠. 풀어야 질문이 생길 테니까. 근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초반에 제가 렉처도 못 알아먹고 했을 때는 진짜 아예 문제에 손도 못 댔어요. 그러니까 튜토리얼 가서 그냥 앉아만 있다가 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굉장히 그때는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물론 모르는 거 튜토리얼 시간에 물어보면 되지 않냐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의 가장 큰 문제는 이 같이 수업 듣는 동기들하고 갭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났습니다. 이제 그 문제를 미리 푼다고 했잖아요. 튜토리얼 시간에 이 1번부터 뭐 10번까지 문제를 전부 다 다루는 게 아니라 채점을 해가지고 제일 많이 틀린 부분 몇 문제를 꼽아서 1시간 동안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전에 좀 더 미리 공부를 많이 해가서 캐치업하는 게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사용한 게 체그였습니다. Would you rather study harder or study smarter? Study smarter. Get Chegg Study and never get stuck on tough homework again. 여러분 콴다라고 아세요? 이게 한국에서 1:1 과외 앱인데, 그냥 사진 찍어가지고 모르는 문제 사이트에 보내면은 그 문제 다 풀어가지고 주는 그런 과외 앱입니다. 최근은 영국판 콴다입니다. 한 달에 7파운드 정도 내고 질문하실 수 있고요. 화학, 바이오, 물리, 수학, 코딩, 기타 등등 다양한 분야의 선생님들이 계신다고 합니다. 저는 이 튜토리얼 문제를 금요일날 받아서 풀어본 다음에 모르는 거는 이 체그 사이트에서 물어본 다음 튜토리얼에 참여하는 식으로 진행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첫 번째, 그러니까 절대 과제나 시험 문제, 그러니까 치팅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걸려요. 큰일 납니다. 두 번째로 체그가 100% 정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1학년 때만 쓰고 2학년 올라오고 나서는 거의 안 썼는데요. 그 이유가 2학년으로 갈수록 난이도도 어려워지고 문제가 학교에서 주는 소스만을 가지고 풀어야 하는,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약하자면 체그를 이용할 때 정답을 알아내는 것에 집중하시기보다 문제에 접근하는 과정 자체에 집중하시는 것을 바탕으로 튜토리얼 세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하시는 것에 목적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학년 때
너무 막 이런 번역기나 책 같은 거에 의존하시면 안 되고 렉처 노트나 강의도 병행을 하시면서 나중에는 영국 애들처럼 공부하실 수 있도록 기반을 닦으셔야 합니다. Hi, David's viewers. Like and subscribe. Really good. 5 minutes. What we're gonna do? Just chat some shit. Yeah. Pick my FPL team. 튜토리얼 못지않게 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랩 수업이라는 게 코어 모듈의 프랙티컬이거든요. 무기화학이 코어라면은 무기화학 랩이 있습니다. 우선 랩 수업은 크게 세 가지 순서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로 프리-랩 세션, 인-랩 세션, 마지막으로 포스트-랩 세션입니다. 우선 프리-랩 세션은 말 그대로 실험 전 과정이며 실제 실험에 사용되는 위험 약품에 대한 세이프티 테스트와 진행되어질 실험에 대한 이론과 절차가 포함된 매뉴얼을 예습하는 과정입니다. 이후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에서 각 주에 배정된 실험을 진행하게 되고 대략 5시간, 6시간 동안 실험이 진행되어집니다. 이 과정을 통해 얻은 결과들은 대부분 엑셀을 통해 테이블을 만들거나 그래프를 만들어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험 이후에는 실험에서 얻은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랩 리포트를 쓰게 되는데 이 리포트는 모듈 리더 교수님께 채점되어 최종 성적에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실험을 하실 때 이제 나중에 내가 리포트 쓰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실험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도대체 리포트는 뭘 요구하냐? 크라이테리아를 보면 이 결과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과 이 학생이 실험 전반을 어디까지 이해하고 있나를 중점으로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랩을 하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이제 렉처에서 배운 그런 공식들을 사용해가지고 뭐 계산 과정을 나타낸다던가 반응식을 들고 와가지고 이론상 이렇게 했을 때 결과가 이렇게 나와야 하지만 실제 값이 달랐던 이유는 이러이러한 베리에이션 때문에, 이러이러한 온도 때문에, 이러이러한 시간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랩 리포트는 크게 보면 그 결과값과 어떻게 그 결과값을 가졌냐 하는 이 두 개가 합쳐진 게 랩 리포트인 거죠. 근데 말이 쉽지 막상 실험실 들어가면 정말 정신없습니다. 일단 약품들을 저온에 보관해야 돼서 굉장히 춥고요. 또 장시간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풀스튜디오가 다 영어인데 영어로 보면 또 가독성도 떨어져가지고 이제 옆에 파트너가 막 풀스튜디오 한두 장 읽고 있을 때 저는 겨우 한 줄 읽고 있고 이랬기 때문에 초반에는 파트너하고 대등하게 협력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어시스턴트로 이제 얘가 저거 하면 막 갖다 주고 뭐 저거 하자 이렇게 하면 막 따라가가지고 아 그래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저는 매뉴얼을 실험 전에 튜토리얼 이제 화요일 끝나고 계속 목요일까지 이렇게 막 읽어갔었고요. 다행히도 학교에서 실험하는 그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서 미리 올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노트에다가 막 이제 그림으로까지 하나하나 다 베껴가지고 그렇게 메모를 해서 실험을 참가했습니다. 렉처 튜토리얼 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시간을 이 실험을 준비하는데 온전히 투자했고요. 그래서 맨날 막 뭐 매뉴얼 보고 아니면 뭐 교수님한테 가서 질문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예습을 하고 간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제가 리포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때 결과값과 이제 이 결과값이 있으면은 이 결과값이 어떻게 나왔냐 하는 그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리 렉처에서 이렇게 뭐 배우고 배경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험 중간중간에 이해가 안 되면은 조교한테 물어봐야 되고 교수님한테 물어가지고 왜 이렇게 되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질문을 해야 하거든요. 리포트를 써야 하니까요. 근데 이제 매주 실험 주제가 바뀌기 때문에 한 번 끝나면 다시 질문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음 주 거를 준비해야 하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실험실에서 집중해야 될 부분은 1, 2, 3, 4번 뭐 매뉴얼이 아니라 왜 이렇게 결과가 나왔을까 하는 원리하고 그 리액션에 집중을 해서 실험 전반적인 맥락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습을 못하고 가면은 놓치게 될 리스크가 훨씬 더 컸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파트너하고 같이 협력을 하려면 알고 있는 게 많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실험 수업이 굉장히 저한테 이로웠던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험을 하면서 파트너하고 이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아니야 저거는 저렇게 했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했어야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소통. 그러니까 제 의견을 제 스스로의 생각을 어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싸워도 보고 뭐 또 풀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또 실험을 리드하는 그런 경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스펙트럼도 넓히고 인사이트도 가지게 되거든요. 사람이 제일 어렵잖아요. 저는 이 수업을 통해서 사람을 배웠습니다. 번외로 제가 학교에서 현업에 계신 얼럼나이한테서 그 제 이력서를 한번 검사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카데믹 어치브먼트랑
transferable. 그러니까 이 실용 스킬 이 두 개를 중심으로 회사에서 사람을 뽑게 되는데요. 맨 앞에서 얘기했던 기본이 돼야 하는 이제 뭐 어퍼 세컨드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아카데믹 어치먼트라면 이제 동시에 대두되는 게 transferable 스킬, 그러니까 실용 스킬인 거죠. 리더십, 문제 해결을 통해서 이 사람이 과연 우리 팀에 녹아들 수 있는가를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더십하고 문제 해결 이런 거를 스스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 면접을 나중에 보시면은 단골 질문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리더십을 경험했던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나요? 아니면 뭐 문제 있었는데 문제 해결을 어떻게 했나요? 누가 싸웠는데 제가 중재해가지고 이렇게 평화롭게 끝났어요. 소통을 통해 뭐 화해시켰습니다. 이런 뻔한 대답보다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러니까 직접 주도하고 직접 그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은 본인들만 아는 그런 디테일들이 있잖아요. 그게 스스로의 캐릭터를 만들고 다른 사람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에피소드를 만들려면은 학교에서 뭐 랩 파트너나 팀 워크 같은 거, 그러니까 기회 만들어 줄 때 최대한 참여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교수가 하는 말이 처음에 이제 1학년 때 뭐 기본적인 기초 회로 이론을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넘어갈 때 그 교수가 했던 말이 너는 이거 고등학생 때 했지? 라고 하더라고. 너는 이거 고등학생 때 어느 정도 about what the content about the A level. So like, is it kind of similar with the A level and then our chemistry course? The first semester is, yeah, it's quite similar to, that's like basically GCSE. Not GCSE, sorry. A tiny bit of GCSE, but mostly A level. Okay. I don't think there was much that we got taught that was new. 초반에 이제 이런 이때까지 말했던 에피소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왜 내가 이렇게 겪게 됐나 하고 생각을 좀 해봤는데, 물론 저란 사람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제가 이제 파운데이션을 했거든요. 1년 과정. 제 코스메이트들은 다 A레벨을 했습니다. 원래 정상적인 루트라면 이게 맞아요. 전공별로 물론 다르겠지만 파운데이션을 했던 친구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확실히 그 뎁스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 스스로가 전공 지식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하시면은 영국에 오시기 전에 준비를 좀 하고 오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일단 이제 제가 공부하고 있는 화학부터 첫 번째로 파운데이션 하셨으면은 파운데이션 했던 거 복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뭐 A레벨 하셨으면 A레벨 복습하고, IB 하셨으면 IB 복습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저는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애용을 했는데요. 그 여러 채널들이 있긴 한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오르가닉 케미스트리 튜터를 많이 봤습니다. 채널 이름이 올게닉이긴 한데 초반에는 모든 화학들의 베이스가 되는 일반 화학까지도 다 커버가 가능하니까 전공에 이제 화학이 있으신 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전공책 시험 문제를 교수님들이 낸다고 했잖아요. 근데 교수님들이 머리에서 바로 꺼내가지고 문제를 바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전공책을 참고하셔서 시험 문제를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공책들을 모아놓은 게 있는데요. 저희는 그거를 리딩 리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영국에 오시기 전에 이 리딩 리스트를 학교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뭐 거기가 안 나와 있다고 하면은 교수님한테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드려서 리딩 리스트 뭐냐 하고 한번 물어보시고, 그 한국에서 그 전공책 한국어 번역판을 사오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공부 속도가 훨씬 빨라질 겁니다. 무슨 영국까지 가서 한국어 책을 보냐 하실 수도 있는데 어차피 시험은 영어로 써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전공책을 결국에는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이해하고 원문을 읽는 거랑 모르고 읽는 거랑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모두에게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 저처럼 영어가 좀 부족하신 분들에 한해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전공은 이제 관련해서 묻는다면은 나는 1학년 때 있었던 과목 중에 하나가 Starting Your Own Business라고 기말 과제가 딱 떡하니 그냥 너 사업 아이템 하나 만들어내 였거든. 진짜 너무 멘붕이 왔었어 이때. 교수가 비즈니스 학생들 아이디어 빼내가지고 지가 사업하는 거 아니냐 이거 이 정도로 생각했어 나는 진짜. This module called Cognitive Psychology, and I think that was the one that I had most difficulties in because it had math. Oh, math. And The anthropology of religion. So it's all about all the religions in the world, like what are religions, why are they important to people. 머신러닝? 왜냐면 이게 컴퓨터 모듈인데 이게 영어로 보다 보니까 힘들어했던 것 같고, 물론 성적은 괜찮게 나왔는데 그래도 이해는 못했어 맨날. For me, my method, I have to write things down. I have to write and repeat. I used YouTube a lot because I was a more visual learner. So I needed to hear and visualize things with a lot of images. So I would try to pop, like maybe I'll go on Google and see if I can find anything that was like more visual. 나는 근데 맨날 그렇게 했어. 약간 챕터가 있잖아. 챕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딱 친 다음에
그래서 거기서 맨 위에 거부터 계속 쭉 봤지. 그냥 처음에 무작정 쓰려하지 말고 스트럭처나 이제 데이터를 확실히 잘 잡아두고 쓰면은 제일 편한 것 같아. 그래서 그만큼 쓰는 시간보다는 붙잡고 에세이를 찾는 시간을 많이 하면은 한 3천자여도 이틀이면 써. 근데 이게 리서치를 잘해서 정리를 잘 해놔야 돼. 그래서 에세이 쓸 때 내가 여기서 이런 의견 들어서 좋겠다 싶을 때 바로 찾아놓고 쓰고 필요 없는 거는 바로 없애고 그러면 생각보다 에세이 점수가 잘 나오더라고. Okay, so honestly speaking, since I've also studied medicine, I can only tell you one thing, especially for our generation where we get distracted with all sorts of phones and stuff. Yeah. But yeah, I used to use apps that would like kind of like shut down all my social media for a certain time I have given. Do you recommend people using the ChatGPT when they doing the essay? Oh, I mean, so when I did this was before AI. But yes, I think AI could be really, really good. However, if people are using ChatGPT, they should not just copy and paste. They got to read through it. They can tweak it. But they sure, like if they want to use ChatGPT, it's a good foundation. It's a good start. But you know, put effort in as well. 아마 어떤 모듈을 배울 것인지 이미 알려줄 거야, 학교에서. 그리고 그 모듈에 대한 설명이 써 있거든. 뭐 어떤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어떤 컴퓨터 언어를 쓸 것인지 알려주는데, 그러면 거기에 맞는 컴퓨터 언어를 공부하는 게 수월하지 않을까? 내가 지금 정리해놓은 게 난 너무 아까워. 그래서 이걸 진짜 리트 대학교 오는 한국인 마케팅 수업 배우는 후배가 있다면 나는 무조건 주고 싶거든. 최소 65점 이상 받을 수 있다고 봐. 좋은데? 바로 투어네. 영국에서 공부하면서 정말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남들 한 번에 쉽게 끝낼 때 저 혼자 막 발버둥 칠 때마다 아, 내가 진짜 이만큼 부족하구나 하면서도 그래도 뭐 이만큼 발전하겠다 하는 희망을 가지고 항상 앞으로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좋은 친구들, 좋은 뭐 동료들, 좋은 교수님들 만나서 정말 뜻깊었고 정말 고마웠습니다. 정말 공부도 공부지만 고난을 다루는 방법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오시게 될 유학생 여러분들에게 유학은 외로운 싸움입니다. 소수인이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쉽게 공감받지도 못할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다 큰 목표를 가지시고 이 땅에 왔잖아요. 스스로가 한 선택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투지를 가지고 계속 부딪히셔서 스토리를 만들고 끝끝내 그렇게나 바랬던 그 목표에 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영국 올 때 비행기 타던 그 순간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심장이 막 터질 것 같고 고등학교 때부터 꿈꿨던 그 순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정말 떨렸던 것 같습니다. 이때의 감정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끝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